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한수원이 고리원전 안에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들겠다고 결정했죠. 원전이 있는 지역민들은 이제 폐기물 저장소에 따른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의 상당량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들이 위험은 고스란히 떠안고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전기요금 차등 적용입니다. 전력 생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원전과 거리가 먼 지역에 전기요금을 더 많이 매겨야 한다.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법 법안을 제출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전소와 멀면 멀수록 전기요금을 더 내라 이거죠? 네, 그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전력 예비율이 많은 지역과 전력 예비율이 적어서 다른 데로부터 전기를 가져오는 지역과의 전기요금은 차별이 있어야 된다. 차등이 있어야 된다. 차등이? 이런 차등, 네.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네. 다양한 형태로 거리,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예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일단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이 부산을 비롯한 해안가 지역에 이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해 놓고 송전망을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시스템이 맞습니까? 네네.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전기를 쓰는 곳도 많이 있지만 네. 대부분 원전은 부산, 울산, 전남 영광, 그리고 경북 울진, 경북 경주에 2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전기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고 있고요. 네. 또 석탄화력발전소도 강원도 강릉 삼척 그리고 충남 태안 당진 서천 이런 해안 지역에 한 60여 개가 운영이 되면서 이 전기들이 상당 부분은 수도권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2022년 총 발전량이 원전과 석탄이 각각 합치면은 거의 60%가 넘거든요. 네. 이 60%가 넘는 전력 생산이 해안가에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원거리로 먼 거리로 송전 부담이 증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그런데 반면에 서울은 전력 자립률은 11%에 그치기 때문에 대부분 주변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산과 서울을 놓고 비교해 보고 싶은데 부산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은 얼마나 됩니까? 부산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한데요. 네.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4만 354 기가와트시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울은 약 5,344 기가와트시니까 부산은 서울의 한 7.5배 정도 전기를 그러네요.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도 소비량은 서울과 수도권이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부산은 한 4,974 기가와트시 정도 쓰고 있고 약 5천이죠. 5천 정도 되고 서울은 14,656 기가와트시니까 거의 네. 한 15,000 정도, 한 3배 정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서울보다 7.5배 많이 생산하고 소비는 서울이 3배 더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소비하는 것은 이제 가정용을 기준으로 봤는데요. 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제 공장이 많이 밀집해 있진 않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장거리 수송에 따른 송전, 배전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걸 장거리로 수송할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송전선로를 그렇죠. 훨씬 머니까. 네, 건설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 10년 정도 한 2.3조 원 정도의 비용이 수도권으로 전기 공급을 위한 인프라 투자 지출액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2조 가량 더 들어간다.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장거리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도 크다고요. 에너지 손실을 이제 압력을 높이면서 많이 줄이고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지난 10년 정도의 장거리 송전으로 발생한 손실액이 연평균 1조 7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손실량도 연평균 18만 5,510기가와트시 정도니까 아까 제가 기가와트시 말씀드렸을 때 그 양과 비교해 보면 네.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거죠. 전국적으로 그런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장거리 수송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정규요금 체계가 똑같이 책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단일 요금 체계로 되어 있고요. 다만 용도별로만 차등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주택용으로 쓰냐, 교육용으로 쓰냐, 산업용으로 쓰냐, 농사용으로 쓰냐, 뭐 가로등용으로 쓰냐, 상업용, 일반용이죠.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규 요금이 다를 뿐이지. 서울의 주택용, 가정용이죠. 부산의 주택용, 정규 요금은 동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소 입지 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송전선로뿐만이 아니라 주민 건강, 환경적 피해,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생산은 지방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전력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잖아요. 부산으로서는 핵 폐기물 저장도 골칫거리인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위험시설만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전기를 쓰고 싶고 그렇게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면 네. 그러면 서울의 한강에다가 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면 그 앞에 서해안, 뭐 인천 앞바다라든지 그런 데다가 원전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면 근거리로 생산해서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부산시에다 해놓고 원거리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요금은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좀 공정하지가 않다. 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는 지금 고리원전의 사용 해결료 고준위 핵폐기물이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주민들 의사 수렴 없이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그냥 기습 통과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제 저장하는 저장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한 행정 비용이라든가 사회적 갈등 비용도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건 수치로 매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런 건을 계속 이제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이렇게 부담을 넘기면서 서울은 싼 전기요금을 계속 동일하게 쓴다. 이것은 어쨌든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해외 사례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해외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혹시 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신 나라가 있습니까? 뭐 영국도 그렇고요. 네. 많은 나라들이 그 대도시가 전력 예비율도 적고 전력 자립률도 적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서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런던을 중심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에 수요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고 또 발전소는 대부분 북부 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전압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송전 설비를 더욱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요금이 북부에 비해서 남부가 좀 높죠. 그리고 네네 차등 지급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발전량이 많은 곳은 심지어 마이너스 가격이 설정되기도 합니다. 네, 그쪽은 또 풍력 발전이 굉장히 바닷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 전기가 흘러 넘쳐서 이제 마이너스 가격이 형성이 되면 배터리로 저장하거나 열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그린 수소로 만들어 저장하거나 그걸 또 다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요금 체계가 있습니다. 네. 네, 정부의 미국에서도 보면 네네 발전 비용이나 송전 혼잡 비용 이런 송전 손실 비용들을 대부분 반영을 해서 전력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를 생산할 때 네. 나름대로 그 대규모 석탄 발전과 대규모 원전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기업의 이런 산업단지에 저렴하고 풍부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온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석탄과 원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 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수요지에 일정한 책임도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는 수요지 인근에 분산해서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발전원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심에서도 다양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옆나라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중에서는 건물에다가 이런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원을 의무적으로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대도시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위험한 원전과 석탄 발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근데 그런 비용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체 전기 자립률이 낮은 도시의 전기요금이 만약에 달리 된다면 그런 분산에너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전원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요금이 싼 곳은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쓰는 여러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수도권 중심에 편중된 이런 개발 상황도 지역 균형 개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법, 이거와 관련해서 국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그 산업부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의 전기 요금이 오르는 걸로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에너지 위기 시대에 가스 요금이 올라가면서 전기 요금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논의가 되는 게 맞겠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오늘 저희가 분산에너지법에서는 이렇게 발전하고 송전 중심으로는 비용을 좀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런 법은 여야는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발전과 변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 예비율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좀 강제 규정으로 저는 발의를 했거든요. 네. 이 법도 저는 빨리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인사이드 부산, 오늘은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